자, 여러분 10시부터 앉아서 강의를 듣느라고 좀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른 자세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여러분 선배들도 자기소개서 쓰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지 잘 배워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사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입 경양 학생부 종합 강의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강의하실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개 자료가 A4로 한 3장 이상 되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셨고요, 프랑스 파리 3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시고 문학 박사이십니다. 주요 경력은 원광대학교 교수님 역임하셨고, 배재대학교 입시연구위원 역임하셨고, 공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현재 문화융합대학원 교수님이시고, 현재 콩코디아 국제학교 교수, 인문학연구소 연구소장님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경력이 또 많이 있으시고요, 대외 활동으로 한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제가 이게 주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 대표 강사이시고, 한국대학 입학사정관협회의 부의장 그리고 교육위원장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 프랑스 혁명 이해, 그 다음에 신문의 기고도 여러 번 하셨네요. 보니까 한국대학신문의 대전일보의 대학 입학사정관제 강화 입시 변화 가속, 이런 주제로 기고하셨고, 한국경제의 입학사정관제 꿰뚫기,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겠네요. 보니까 방송도 보니까 TV 방송도 EBS에 여러 번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많이 출연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더 설명 그만하시고, 김진환 성균관대학교 김진환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 봉주로 인사하는 학생들. 오늘 여러분들 그 연무고등학교를 오기 전에 여러분들 그 진학 실적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명문고등학교의 정의가 뭡니까? 그렇죠. 좋은 대학 많이 가면 요즘에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꼭 서울에 있어야만이 명문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서울 소재 대학,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4년제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말만 서울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런 입학사정관제, 과거에는 입학사정관제였고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과거에는 수능을 잘 봐야 됐죠. 물론 지금도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 이제 학종으로 건너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정시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제 학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정시만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수시도 6번 다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학종으로 건너간다는 입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것부터 일단 알아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필요한 전형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전형 요소라는 것은 일단 교과, 여러분들 내신 성적이겠죠.
그다음에 비교과, 그리고 면접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최저학력 기준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수능 최저는 아직 멀었고, 그죠? 또 면접도 그건 서류에 합격해봐야지 아는 거고, 그죠? 가장 고등학교에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학종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과 성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종으로 가면은 나는 교과 성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정시보다는 학종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교과 성적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비교과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학종으로 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학종으로 대학을 많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선배들의 학생부가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학생부가 당연히 잘 써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한양대 입학 실적에서 나왔지만 한양대 12명 갔었죠. 대학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준다면 한양대는 내년에도 또 연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할 겁니다. 결국은 이미 한양대는 연무고등학교가 등록이 된 겁니다. 좋은 고등학교 이렇게. 그래서 어느 대학을 한 명도 못 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에 가지 않으면 거의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기부가 좋아도 학생부가 좋아도 다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누가 평가자가 그걸 모험을 해가면서까지 우리 대학의 이 학교는 처음인데 이런 학생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몇 명이 간 실적이 있는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학은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2020학년도에도 한양대에는 많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종시대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학생부죠. 학생부가 있을 거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 대답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신 아까 이야기했고 내신은 가장 중요한 스펙이고 학생부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다리를 막 타고 있죠. 그런데 밑에서는 잘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가운데 정도 가니까 안 보이기 시작하죠.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저렇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저렇게 하늘, 스카이 쪽으로 갈수록 거의 안 보입니다. 그죠? 그만큼 스카이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내용을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미 연무고등학교에서는 잘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한양대에서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거죠. 이 자기소개서는 그냥 자기소개서는 안 되죠.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먼저 평가 항목은 뭔가, 평가 요소는 뭔가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평가 방법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평가 요소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쭉 나머지 대학들이 학업 능력이라고 했든지 학업 역량이라고 했든지 또 학업 수행 역량이라고 했든지 용어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이란 건 뭘까요? 학업 역량은 여러분들 교과 성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학생의 공부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대입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넓게 공개를 꼭 하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소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대학 속사정을 좀 약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기소개 쓰려면 저렇게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선배들도 그랬고 또 입학사정관들 자신 보고 자기소개서를 쓰라면 잘 쓸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들도 자기소개서 잘 쓰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때 가장 어려운 점이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묻는 문제가 꼭 학교 활동과 지원 분야를 연결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참 연결 어렵습니다. 출제자가 저렇게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냥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또 막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물어보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똑같을 겁니다. 뭘 써야 할지 막막할 거예요. 쓸만한 스토리도 없어요. 그죠? 써야 할 항목은 또 다양해요. 타고난 글재주도 없습니다. 요구하는 글자 수는 왜 이렇게 많은지 1000자, 1500자 막 그렇죠? 그리고 문제 의도도 쉽지만 않습니다. 문장이 길어요, 문제가. 그래서 명문대학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자기소개서에 아우터바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본인의 활동이 좋아야만이 자기소개서도 잘 쓰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미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잘 표현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쓴 자소서가 학종 합격을 부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학종 합격 비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학업 역량을 보고 전공 적합성을 보고 인성을 보고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를 본다고 하면 100점 만점 같으면 25점, 25점, 25점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훨씬 비중이 커요. 이 두 항목에서 이미 60% 가까이 됩니다. 인성은 한 30%, 발전 가능성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성을 묻는 문항이 3번 문항인데 3번 문항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덜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점짜리 문제가 중요합니까? 2점짜리가 중요합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1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개서에 학업 역량은 주로 1번과 2번 항목에서 쓰고요.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1번, 2번, 4번에서 저렇게 쓰는데 반드시 저 번호에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평가자들은 저렇게 써주길 바라요. 그렇지만 안내서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전형 안내서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지에 저렇게 학업 역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학업 역량을 1번에서 주로 찾으려고 하겠죠. 굳이 4번까지 3번까지 가려고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략상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고교 활동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종은 정의가 뭡니까?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 활동을 평가하는 전형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가 바로 학생부입니다. 방점이 학생부에 찍혀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기소개서란 항목의 평가 점수지는 없습니다. 평가지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묶어서 평가하게 돼 있지 자기소개서만 점수를 주는 칸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 학생부인데 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는 이유를 오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소서를 잘 써도 학생부의 기록이 없다면 점수를 줄 근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줄 근거가 학생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소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는 공식 문건이 아니에요. 개인의 편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록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부에 없는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써요. 막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럼 평가자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 학생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근거가 학생부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보통에 체크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따로 노는 자소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는 많이 써놨는데 학생부에 근거가 없어요. 그건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학생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부를 보면 1번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까지 10가지 사항들이 있죠.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은 별로 평가 요소가 될 만하지 않죠. 4번 수상 경력부터 여러분들이 점수를 주는데 4번 갖고 질문이 항상 많습니다. 상이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저 상을 많이 못 받았는데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10개를 받든 20개를 받든 별로 차이 안 나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위권 대학을 가냐 상위권 대학을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전부 다 공부 잘하잖아요. 수상 실적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잘하는 학생보다는 못하는 학생을 빨리빨리 추려내는 게 더 빠르겠죠. 일이 효율적이겠죠. 평가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원한 모집 단위와 관련된 상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과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영어 관련 대회에서 수상 실적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영어와 관련 없는 통일 글짓기 대회, 무슨 백일장 이런 거면 별로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만 점수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상 그런 걸 카운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효행상이라든지 모범상, 표창장도 많이 받으면 좋겠죠. 안 받는 것보다 낫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전형 요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평가 근거가 되려면 그런 상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공부만 잘하고 인성이 별로인 학생들을 걸러내려고도 합니다. 연무고등학교는 그런 학생들 없겠지만 전교 1등부터 한 3등 정도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 1등인데요. 애가 마음에 안 든답니다. 선생님 눈에 벗어났어요. 그래서 고교 추천 같은 거 안 해주고 싶대요. 학생이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학생이 요구를 하면 보통 학교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죠, 선생님은. 그런데 마음속은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싫어요, 그 학생이. 공부만 좀 하지 인간성은 나쁘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보면 모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을 잘 못 받습니다. 교과 우수상만 쭉 받아놨지 모범상 같은 데 잘 못 받아요. 표창장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 의견란에 이 학생은 그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항상 본인 위주로 개인주의적 활동이 강하고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그냥 그런 학생들은.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큰 문제만 없다면 인성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학 생활도 결국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 부장 같은 걸 했다면 리더십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권장 도서를 많이 보는데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독서활동에서 조금 점수를 따려면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독서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책 몇 권이 들어가주면 훨씬 유리해요. 그런 책을 이 독서활동란에 적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대입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학생부에 기반한 자기만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 학생부에 근거가 없는 자기의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구성해낼 때 이게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나는 내놓을 게 별로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자기 것처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탈락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 선배의 이야기니까 친구의 이야기니까 조금 내 걸로 바꿔서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평가자들은 그동안에 수없이 그런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요.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의 관계인데요.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잖아요. 그 5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의 활동, 기록,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은 이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5학기 동안 생활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값이 구축이 됐을 때 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는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요즘 용어로 코디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왼쪽 그림처럼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스스로 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먼저 문항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공통문항이 3개가 있고 자율문항이 1개가 있는데 자율문항이라는 것은 대학별 문제입니다. 없는 대학도 있고 있는 대학도 있어요. 1번은 주로 학업 역량을 묻고 있고 2번은 동아리 활동을 주로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2번은 보면 학교장이 승인한 교회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유의해야 됩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께 허락받고 갔는데요. 허락 받는다는 것은 교장 선생님이 갔다 와, 다녀와 이 허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장 선생님 승인은 생활기록부에 명시가 돼야 돼요. 근데 그냥 구두로 허락을 하셨어요. 그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 1학년들이 3학년 갈 때는 이제 저것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교회 활동을 안 쓰는 것이 답인 겁니다. 금년에는 써도 된다고 허용은 돼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평가자들이. 그다음에 3번 주로 인성 부분인데요. 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쓰는 건데 얼마나 이 친구를 배려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3번 쓰라면 머리에서 쥐가 나요. 다들 비슷비슷해요. 고만고만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한 달이 가요. 그러다 보면 수능 공부 못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따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령을 알려주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별 문제인데 지원 동기라든지 진로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나 단국대 같은 경우는 4번 문항이 없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아예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생활기록부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속사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쓰기 귀찮으니까 나는 한양대 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럴듯하죠? 대학이 뭐 하나만 보겠다고 할 때는 그만큼 꼼꼼하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능 같은 경우 정시는 수능 100% 전형이잖아요.
그럼 대학이 수능만 볼 때는 수능을 본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성적표, 수능 성적표 하나만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건 안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성적표가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시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수시에서는 성적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좀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좀 더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학이 자꾸 전형 요소를 간략화, 간소화를 시키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놓을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1번 문항부터 3번 문항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문항 글자 잘 안 보이죠? 읽어줄게요. 1번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렇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구가 나와요. 묻는 말이 아니죠, 그건?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안 되겠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도 역시 고등학교 재학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중학교 때 무슨 걸 잘했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그리고 학업에 기울인 노력입니다. 학업입니다.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 이런 이야기 쓰라는 거 아닙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경험입니다. 다른 경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다른 학생들 보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도 잘 썼는데 거기에서 끝나요. 그럼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우고 느낀 점도 한두 줄만 쓰면 되지만 여기에 비중이 있어요. 여기에서 당락을 가르는 겁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꼭 한두 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역시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입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 역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를 꼭 한두 줄 써야 됩니다. 그걸 독특하게 쓰면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이걸 다 아울러서 쓰기는 쉽지 않죠. 그냥 묶어서 쓰면 됩니다. 어느 하나 빠져도 돼요.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항은 저렇게 대학별로 쭉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저건 조사해보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아쉽게도 글씨가 너무 작아요. 이걸 좀 나눠주고 싶어도 어떤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나눠줬는데요. 여러분들 학생부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학생부를 별도로 놓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부 기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학생부를 출력해 놓고 그 학생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칸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나는 교과수상을 뭘 받았고 경시대회는 뭘 받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작성하는 겁니다. 평가자도 저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평가자처럼 하는 거죠. 학업 역량은 뭐가 있고 전공적 합성은 뭐가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보는 겁니다. 자율활동은 뭐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저렇게 분석하다 보면 자기소개서는 쓸만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뒤에 사진 안 나오죠? 가까이 나와서 찍으세요. 제가 인쇄를 해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못 해드렸어요. 이건. 그래서 저렇게 학업 역량부터 시작해서 평가지처럼 저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작성하다 보면 나만의 특징이 뭔지, 나를 어떻게 브랜드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보일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필요한 거예요. 일종의 스토리보드 같은 겁니다. 저게. 교과는 어떻게 됐는지, 세부 능력은 어떻게 됐는지 저런 것을 쭉 작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듣기 바랍니다. 효율적 자기소개서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도 아니죠. 평가자입니다. 그 평가자는 누굽니까?
평가자는 입학사정관과 학과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를 많이 써요. 그런데 평가자는 여러분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평가 요소가 될 만한 걸 찾는 거지, 아까 저 표처럼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를 찾진 않아요. 결국은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다 떨어져요. 중위권 대학이야 뭐 원서 내면 되니까 붙겠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다 떨어집니다. 평가자의 관심을 끌만한 정보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분석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무고등학교에서 이 부분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나만의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써야 됩니다. 그게 합격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평가자 위주의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좀 그림 잘 보입니까? 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평가위원들이 다 단말 노트북 하나씩을 지급받아가지고 그 단말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라든지 생활기록부를 저렇게 철을 해가지고 넘겨가면서 평가를 했어요. 넘겨가면서 평가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읽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계산해봐요. 학생 한 명당 요구하는, 평가자에게 요구하는 시간이, 평가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이 주어져요. 많게는 300명 가까이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명만 해도 30분 곱하기 100 하면 몇 분입니까? 3,000분이죠. 3,000분을 시간으로 나눠봅니다. (2박 3일) 안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기 해답이 있는 겁니다. 30분씩 정말로 평가하고 있다가는 날밤 꼬박 새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다 걸러야 되고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얼마나 바빠요. 강의도 해야죠. 출퇴근해야 돼요. 8시간 이상 자야죠. 회의도 있죠. 낮에 몇 시간 비는데 그 시간에 평가를 해서 결과를 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막 평가할 수는 없죠.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평가자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쓸 때 자소서 1번에서는 학업 역량을 주로 쓰고 2번에서는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거점 국립대학 정도로 가려고 할 경우 특별히 문제만 없어도 추합에 연락이 옵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수만 안 해도 거점 국립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무슨 실수냐?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씁니다. 저는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했습니다. 예습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뭐 복습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자가 여러분들이 예습을 했든 복습을 했든 궁금할까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는 얼른 여러분들 성적부터 보게 될 겁니다. 내신이 몇 등급일까 이렇게. 내신이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등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봅니다. 우리 대학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2등급 안에 들어왔는지 그것만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위주로 했습니다. 복습을 위주로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성적이 전교 30등에서 뭐
전교 5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등이 됐든 2등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전국 석차가 얼마인지를 이미 단말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적이 막 많이 올라갔다고 뭐 70점 맞다가 지금 95점을 맞는다고 해도 관심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어필이 안 됩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궁금하냐면 학업 역량이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무슨 주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주제를 계속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또 선생님께 여쭤보고 또 보고서도 써보고 그런 활동을 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저기에 써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이 안 나와가지고 수학을 막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수학 점수 막 풀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몇 점짜리인지는 이미 단말기에서 보고 있어요. 안 궁금합니다. 그거. 그래서 결국은 방향은 지적 호기심이 학업 역량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착각하고 있는 게 교과 성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과 성적 물론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평가자는 성적이 올라가는 것 이것도 물론 보지만 그보다는 학업 역량이 얼마만큼 증대해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학업 역량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대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등학교에서처럼 엄청난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수님이 1페이지부터 끝까지 절대 강의해 주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 과정을 혼자서도 잘 따라가는지 그 능력이 되는지 학업 수행 능력이 되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오면 수업 잘 따라가겠구나 이런 겁니다. 근데 과거 입학사정관제 때 이 성적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 애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그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결국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성적이 좀 떨어진 애는 안 뽑으려고 해요. 성적도 당연히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명심해야 되는데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점 국립대학을 갈 학생들은 주황색 그 원을 중심으로 위쪽 교과 실력 향상 스토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교과 실력 향상 스토리라는 것은 제가 무슨 과목이 좀 부족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고민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 좋아요. 결국은 나만의 공부 비결이 뭔지 학습 비결을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쓰면 당연히 떨어져요. 왜 그러겠어요? 상위권 대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때 전부 다 1, 2등을 했던 학생들입니다. 1, 2등만 해도 떨어지는데 굳이 막 10몇 등 하다가 내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스토리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전공 관련 심화학습 스토리를 써주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어떤 교과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그 학과와 일치하는 심화학습 그리고 어떤 전공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도 써봤습니다.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런 걸 보고서를 쓰는 동안에 내가 어떤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써야 할 모범 답안입니다. 이런 전공 관련 심화학습 스토리가 거점 국립대학 의과대학이라든지 또는 치의대, 한의대 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과 실력 향상 스토리는 중위권 대학도 물론 그 밑에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지만 위에 교과 실력 향상 스토리도 중위권 대학에서는 잘 먹힌다.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위권 학생이 아닌 경우는 전공 관련 심화학습 스토리를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교내 동아리 활동인데요. 주로 여러분들이 교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면 좋을까봐 쭉 열거를 해놓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저는 뭐 동아리 반장도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렇게 별로 그 관심 없어요. 평가자들은. 더군다나 이 교내 활동이 전공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럼 더욱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역시 활동 하나는 교과 수업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 많이 했다보다는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몇 주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한 내용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려한 활동을 많이 쓰는 것보다도 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제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필요해요. 많은 내용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두세 줄만 쓰면 돼요. 그 두세 줄을 찾고 있는 겁니다. 깨달은 점을 쓰라는 거죠. 느낀 점.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활동을 쓰되 내가 남들에 비해서 어떤 점에 특별히 노력을 했는지, 내 열정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3번이 항상 절반밖에 못 채워요. 1, 2번은 그런 대로 쓰는데 3번을 대부분 작성을 못합니다. 그리고 3번은 인성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주로 이 학생들이 어떤 걸 쓰냐면 저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는 항상 남아가지고 교실 청소를 하고 칠판도 잘 닦고 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한 학생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평가자들이 이야기할 때 종교 지도자형이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설명할 때. 대학은 그렇게 착한 학생을 찾는 게 아닙니다. 대학은 착한 학생도 물론 찾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착하기만 했다. 이것도 꼭 뭐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학상장형. 과거에 입학사정관 때는 저게 먹혔어요. 교학상장형이란 건 뭐냐면 저는 공부 못한 학생 수학을 문제를 알려주다 보니까 저도 수학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친구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저도 수학 실력이 더불어 늘었습니다. 이걸 교학상장형이라고 해요. 친구와 더불어 나도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런 형태인데 과거에는 친구 공부 가르쳐 주고 지식을 나눴고 공부를 나눴고 참 좋은 학생을 받아들였는데 저걸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동안 10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범 답안은 됐지만 뭐 고만고만하네.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에 가려면 저런 모범 답안은 안 된다는 얘기죠. 3번은 결국은 인성과 여러분의 사회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봉사활동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멘토 멘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더 먹히고 있다는 거고 나눔, 배려, 협력, 갈등 이런 것은 꼭 항목별로 다 쪼개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묶어서 하면 돼요. 그 중에 나눔, 배려, 협력, 관련 하나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갖고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봉사활동 시간 부족하다 해가지고 문제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충분해요. 그 정도. 그냥 봉사활동을 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 안타까운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냥 이 봉사활동조차도 병원에서 해요. 근데 병원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병원 길 안내, 번호표 빼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수술실까지 들어가가지고 수술실에서 뭐 반창고를 잘라줬습니다. 뭘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봉사활동 너무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봉사활동 그거 하려다가 내신이 안 나와가지고 과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봉사활동 신경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뭐라 했어요? 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신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진정성과 지속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 봉사활동은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 한 거 의미가 없어요. 역시 봉사활동도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봉사는 스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절대 여기에 스펙이 아니란 말도 중요하지만 너무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걸로 대학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학 가는 건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입니다. 4번은 대학별 문항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 역시 교육과정을 쓰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 갈 때 이걸 쓰는데 대학에 와서 무슨 공부를 할 건지 진로 계획을 쓰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나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답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옮겨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이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약간 느낌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꼭 피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단 말이죠. 그냥 평범하게만 쓰면 그냥 웬만한 국립대학 가요. 그런데 평범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꼭 써서는 안 되는 거. 첫 번째, 학습법을 바꿔서 성적을 올린 경험. 저는 뭐 예습을 위주로 했으나 복습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 문항, 교내활동을 쓰라고 했는데 역시 대동소이예요. 각 고등학교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볼 때도 비슷비슷해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인성 부분을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쓰기 힘들어할 만큼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쓰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써요?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새로운 걸 쓰려고 막 노력해서 독특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학생부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것도 역시 우선 탈락입니다. 4번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 없는 대학이야 1번, 2번, 3번에서 가려내겠죠. 근데 4번 문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평가자라면 몇 번부터 읽겠습니까? 요령 있는 평가자 같으면 1번부터 읽으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부터 봅니다. 왜냐면 1번, 2번, 4번은 6개 대학에 다 똑같이 썼을 테니까. 그죠? 4번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원 동기 학업 계획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을 가장 잘 써야 되는데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학생들이 1번, 2번 쓰다가 지쳐버려요. 한 달 내내 가버린 거예요. 8월이 다 가요. 그리고 4번은 마지막 마감 전 그냥 몇 시간 남겨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이름도 틀려버리고 모집 단위도 틀려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만 안 하면 추합에서라도 연락이 온다는 거죠.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학습법 바꿔서 성적이 향상됐다는 스토리텔링은 너무나 진부하다. 그 다음에 2번은 활동 자체보다는 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내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걸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너무 착해야 된다는, 나는 착한 학생입니다. 이건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대학의 니즈를 잘 반영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대학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자들이 4번부터 보는 겁니다.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뭘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점수 안 주겠죠. 근데 이 애는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이 점이 보이면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1번은 역시 교과 수업에서 출발하라는 거고, 그
그다음 지적 호기심이 학업 역량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고, 그다음에 2번도 역시 활동 하나만큼은 교과 수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신이 수행한 내용에 집중하고 내가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걸 쓰라는 거고, 3번은 절대 저는 친구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다는 착한 해결사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학에 와서 꼭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10계명이 있습니다. 글자가 작을 테니까 읽어줄게요. 일단 일관성 있게 스토리를 써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이 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읽어보면 아,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겠구나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술술 익히게 써야 돼요. 문장이 너무 그냥 만연체라든지 또는 어려운 문장을 써 있다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문법이 안 맞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례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쓰라는 거. 그게 훨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내 경험을 쓰라는 거. 내가 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걸 쓰라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대학의 인재상을 좀 조사를 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8번, 자기주도형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팔 걷어붙이고 이것만큼 열심히 했다. 이런 걸 쓸 필요가 있습니다. 9번, 재미있게 써야 됩니다. 재미있게 쓰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나 중학교 다니는 동생한테 한번 읽혀봐요. 언니가 이거 썼는데 어떠냐? 이렇게. 근데 동생이 읽어보고 언니 참 잘 썼는데 하면 잘 써진 겁니다. 평가자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동생이 딱 읽어보더니 언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평가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평가자는 아까 30분씩 걸린다 했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피곤합니다. 눈도 침침해요. 글이 한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안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탁 들어오면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술술 잘 익히게. 그 다음에 그 글에 여러분의 열정이 담겨 있게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문장은 대충 써놓고 내용은 부실한데 국어 선생님께 선생님 좀 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국어 선생님이 문장을 아무리 잘 고쳐주셔도 내용이 부실하면 안 돼요. 내용은 어떻게 짜야 된다 했어요? 아까처럼 그런 학생부를 옆에 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학생부를 분석해 가면서 내용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5단계라고 하면 이런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지원 대학이나 모집 단위, 모집 학과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학과와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건가? 나만의 특징은 뭔가? 그걸 키워드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해봐요. 그리고 문항별로 내 역량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나는 내 역량은 1번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2번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문단을 대강 구성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 구성할 때 1번 학문 같은 경우는 천자잖아요. 그러면 한 서너 문단 정도가 좋고 2번 학문 같은 경우 1500자면은 한 뭐 4개 정도, 5개 정도까지 좋고 그냥 문단이 끝나지 않고 한 문단으로 가버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읽는 사람이 싫어요. 그다음에 글쓰기를 할 때는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되고 역할, 결과, 그다음에 꼭 느낀 점 쓰라는 거. 한두 줄이라도 꼭 느낀 점을 쓰라는 거. 그다음에 논리적인 전개가 잘 됐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두서없이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읽기 쉽고 간결하게 쓰라는 거. 이런 부분은 국어 선생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상황입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나 일일이 읽어줄게요. 잘 안 보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쓴 글인가, 남의 걸 베낀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글자 수 제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자라고 하면 어떤 학생은 천자를 딱 아래 한글로 써가지고 그걸 오려 붙이게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글자 수로 여러분들 계산해 볼 때 999, 998 정도가 좋습니다. 아래 한글로 보통 천자에서 딱 갖다 오려 붙이면 UA나 진학사에다 갖다 붙이면 꼭 마침표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반복해서 틀리면 또 싫어합니다. 대학은 은근히 깐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는 용납을 하지만 계속 띄어쓰기, 뭐 문법 이런 거 틀리면 이 학생은 국어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맥이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됐는가. 글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이 성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가 쭉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사자성어라든지 또는 전문 용어를 막 쓰진 않았는지. 학과 교수들이야 당연히 전문 용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평가자에는 입학사정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 자꾸 써놓으면 좋아할 리 없죠. 그냥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충분, 그 정도는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려운 한자성어를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자료집에서 찾은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서 베끼는 거, 이거 아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그런 설명했었죠. 30분 걸리는데 다 읽기 싫다고. 속내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접수를 하면 대학은 그걸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작업부터 하겠어요? 분류 작업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넣고 돌릴까요? 표절, 인용 뭐 이런 시스템에 넣고 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어디 무슨 학생, 어디 몇 년도 무슨 학생과 어느 부분에서 몇 퍼센트가 일치합니다 하고 쭉 나옵니다. 빨간 줄, 녹색 줄, 노란 줄. 이렇게. 그러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학생들이 우선 탈락이 될 테니까. 그죠? 그냥 한 줄 더 잘 써보려다가 우선 탈락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표절하지 말라는 거. 요즘에는 너무나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자동으로 그런 걸 잘 해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내용과 연관이 돼 있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학업 노력과 학습 경험 과정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탐구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자질을 내 스스로 알고 작성을 했는지, 교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의미가 뭔지 동아리 같은 거 할 때, 그다음에 남들과 구별될 만한 특별한 경험을 서술을 했는지, 일반적인 활동이라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활동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경험의 가치가 부각되도록 서술을 했는지, 그다음에 자신이 경험한 과정을 현실감 있게 서술했는지, 그다음에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융통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 실천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진정성 있게 논리적으로 작성했는지, 그다음에 나만의 문제의식을 담은 진로 브랜드가 드러나고 있는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봤는지, 그다음에 지원 동기가 설득력 있게 작성됐는지,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열정이 일관성 있는지, 입학 후에 학업 계획이라든지 희망 포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별 5개라면 몇 개를 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알고는 절대 이런 실수를 안 해요. 그런데 모르는 경우 이런 실수를 합니다.
교회 경시대에 나가 수상실적.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정보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마 이런 거 써도 될까? 엄마가 옆에서 써서 나쁠 게 있겠냐?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써버린 학생들도 있어요. 어디 경시대에서 이렇게 수상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평가자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수상 실적을 쓰면 무조건 영전 처리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서류는 안 읽어도 되겠죠. 30분 동안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도 된다는 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표절, 교회 경시대 기술 이런 것이 나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3,00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2박 3일 안에 끝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거 탈락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 교회 경시대 수상 실적을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것만 안 포함시키지 않아도 서류 전형에는 통과를 합니다. 결국은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는 어떤 걸까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썼다고 느끼면 안 돼요. 평가자가 느끼도록 쓰라는 겁니다. 아, 이 학생 제대로 깊이 배웠구나, 사고력이 있는 학생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는 사고력이 깊은 아이입니다, 이런 문장을 쓰면 안 되고 평가자가 그렇게 느끼도록.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과 스타일로 볼 때 우리 대학에 오면 좋겠다, 우리 전공과 딱 맞는 학생이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협력도 잘하는 학생이구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인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대학에 와서 스스로 혼자서도 잘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도 다양하게 했구나, 이런 게 평가자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야지 좋은 답안이 되는 겁니다. 글씨가 계속 작아서 미안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을 작성하는 요령인데요, 읽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의 첫 문장이 좀 임팩트 있는 문장이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살면서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런 문장들. 이런 임팩트 있는 말을 써주면 이 학생이 뭔가 있는 학생이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문학을 통해 알게 된 게임 이론이 어쩌고 경제 RNA 시간이 어쩌고 쭉 썼는데 결국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쓰는데 관심 분야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적 궁금증을 미래 진로 계획과 연결해서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 학교의 주인은 늘 학생이라 생각하고 남들이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 수업 시 전등과 에어컨을 끄는 등 에너지 지킴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런 문장들. 결국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 학생은 인성이 좋구나, 뭔가 개인의 성품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뚜렷한 문제의식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대학 가잖아요. 학생들이 완전히 변해요. 강의실 불 끄고 나가는 학생이 없어요. 그냥 다 불 켜놓은 상태로 그냥 나갑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도 그냥 에어컨도 그냥 나갑니다. 에어컨 옆에 다 스위치 옆에 붙어 있어요. 마지막 퇴실자는 뭐 에어컨 꺼주시기 바랍니다, 전등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뭐 내 전기냐, 뭐 학교 전기지 하고 그냥 안 꺼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인성이 좋게 보였는데도 대학만 가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학 관계자들이 볼 때. 여러분도 이런 것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잘 쓴 자소서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못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봐봐요.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한 자소서라 그랬죠. 아까 문제 뭐였어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그런 말 나왔죠. 그런데 질문에 명확하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이걸 보는 겁니다. 적어도 이과가 무슨 학과인지는 알고 왔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장단점이 잘 표현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험 중심으로 써야 된다. 문장이 깔끔하고 간결하면 훨씬 읽기가 좋다. 그 다음에 읽는 재미까지 있어주면 평가자가 2인 1조로 평가하면 동료 보고도 김 교수 이거 한번 읽어봐봐. 아유 재밌어 이거. 이렇게 옆에 읽어보라고 건네준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겠어요? 내가 연무고등학교 무슨 김아무개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학생 당신도 뽑아. 좋은 점수 줘. 2인 1조 평가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읽히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와 글의 짜임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학생부 내용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나쁜 인상이라는 것은 우선 탈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했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1번에서 했던 이야기 2번에서 또 하고 계속 이렇게 요점이 없는 자소서. 그 다음 비속어. 여러분들 친구들끼리는 비속어 많이 쓰죠.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수학이 개 싫었다. 개 싫었다. 뭐가 삐까뜬다. 뭐 이런 말들. 이런 말 자기소개서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되고. 나중에 고치려고 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고칩니다. 그런 문장이 나오면 벌써 우선 탈락이에요. 그다음 남의 것을 좀 보고 베낀 듯한 인상이 있는 거.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다음 대학이 뭔지를 모르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 입학 후에 진로 계획을 쓰라고 하니까 저는 대학에 와서 그동안에 못 해봤던 미팅 실컷 해보고 싶고 영화도 실컷 해보고 싶고 뭐 놀러도 가고 싶고 막 그런 이야기 써놓은 학생들 있어요. 대학이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6개 대학 쓰다 보니까 지원 대학이나 모집 단위를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좋은 인상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이해요. 개성이 없어 이 학생은.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와 전혀 따로 노는 자소서. 이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결국 자소서 성공 전략 5단계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부를 놓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문항에서는 뭘 쓸 건가? 2번에서는 뭘 쓸 건가? 저걸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매칭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 좋은 이제 자소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쓸 건가? 스토리보드를 한번 메모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소서를 구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문단 같은 거. 그 다음에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피고 나서 제출하면 분명히 대학 측으로부터 문자가 오든지 학교 홈페이지에 축하합니다.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봤는데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손을 들어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맞춰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